눈을 싹 떴는데 와, 그 선명함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원래 있던 눈은 약간 누런색이 껴있다고 하면, 새로 그 아이엔스를 넣은 눈은 정말 선명함 그 자체, 파랑색은 정말 파랗고 막 색감이 정말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자, 비용은 여기 보시면, 자, 환자 부담 총액 80만 1850원. 요거에다가 처음에 검사할 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이렇게 해서 ING로 하면 대략 한 100만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약한 시력은 안경 벗고 0.5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고,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시고, 그리고 핸드폰 작업, 이렇게 유튜버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아이핸즈로 바짝 당겨서 약 한 40cm 정도, 의사 선생님이 의견이 좋으세요. 하도 많이 해보셔서 저도 그 의견을 따라서 아이엔스로 현장에서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아이엔스로 바꿨어요. 아이엔스로 바꿔서 근거리로 수술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예요. 오늘은 제가 백내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백내장하고 백내장에 필요한 렌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한 1년 전쯤 어느 날 운전을 하는데 눈이 빛이 비쳤는데 앞에 뭔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1년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살짝 눈 가운데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니까 또 그게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은가 했는데, 좀 더 지나서 눈이, 한쪽 눈이 감았을 때, 그러니까 백내장이 없는 눈을 감았을 때 백내장이 있는 눈이 뿌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래서 안과에 가봤어요. 안과에 갔더니만 백내장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는 약으로도 안 되고 뭐 지연시킬 뿐이지 뭔가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큰 병원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수술까지 생각을 하고 예약을 했어요. 그 작은 병원에서는 저는 하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큰 병원을 예약을 했고, 예약을 하고 가서 보니까 대략 실제 수술하기까지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수술 환자가 밀려 있어가지고 6개월에서 7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병원에 가보니까 병원에서는 가능하면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눈으로 쓸 수 있을 만큼 쓰고 굉장히 불편해지면 그때 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가서 예약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그 백내장이 발견된 후로 5, 6개월 지나고죠. 그리고 큰 병원에 갔고,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예약을 하고, 지금이니까 대략 한 7개월 전쯤이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 가서 예약하고 날짜가 7개월 후쯤이 나왔어요. 6월 22일 날 수술을 했고요. 수술하기 전에 저는 렌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도 찾아보고, 뭐 블로그도 찾아보고 했는데, 실제로 안과나 뭐 이런 백내장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서 올려놓은 내용들만 많고, 실제 저는 이 백내장 수술을 받고 어떤 렌즈를 쓰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했어요. 근데 그런 정보는 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백내장 수술을 하고 제가 한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려고, 제가 한 방법을 한번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저는 주로 저의 생활 패턴이 노트북하고 컴퓨터를 많이 봐요.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있고, 제 노트북에는 양옆으로 모니터가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노트북이 있고 양옆으로 모니터가 있어가지고
모니터 작업을 많이 하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핸드폰 작업도 많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노안도 좀 왔어요. 노안이 와서 안경을 벗고 생활한 지가 한 2년이 됐고, 안경을 벗으니까 근거리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먼 거리는 특별히 뭐 제가 아주 자세히 볼 일은 없으니까 불편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경을 안 쓰고 생활한 지가 한 2년 정도 됐고요. 기존에는 이제 안경이 먼 거리를 좀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보정을 하는 안경을 사용했고요. 난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인들한테 의견을 좀 물어봤어요. 주변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도 일반 렌즈로 하신 분이 있었어요. 일반 렌즈로 하신 분은 핸드폰을 볼 때 보니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보는 느낌? 핸드폰을 돋보기를 쓰고 보고, 아니면은 좀 멀리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는 느낌? 이렇게 보는 느낌으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노트북도 많이 하고 노트북 컴퓨터도 많이 보고 모니터도 많이 보고 핸드폰 작업도 많이 하는데 그건 저한테 안 맞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다초점 하신 분도 물어봤는데, 밤에 빛 번짐이 있어서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만족을 하는데, 그래도 저랑 좀 유사한 업을 하는 분을 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정확한 답을 좀 주셨어요. 단초점 근거리로 해라. 최대한 당겨서 30cm 정도에다가 초점을 맞춰달라는 방법으로 작업을 해라. 이렇게 눈을 수술하면은 집에서의 일상생활은 굉장히 편하고, 뭐 TV 보는 정도까지도 괜찮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먼 거리를 볼 때는 안경을 쓰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안경을 쓰고 살았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10년 전에 그런 수술을 했고, 양쪽 눈을 한 1년 차이로 수술을 했고, 지금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굉장히 만족하고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작은 약병 있잖아요. 바카스병 같은데 작은 글씨, 그런 것들을 읽어주시면서 이 정도를 읽을 수 있다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정리를 했죠. 처음에는 여러 거리를 보고 싶어가지고 다초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얘가 회절을 사용하더라고요. 회절 원리를 사용을 해서 야간에 빛 번짐이 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야간에도 좀 활동량들이 있고 그래서 밤운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그리고 거리도 뭐 30cm, 뭐 60cm, 그 다음에 원거리 이렇게 보이는데 그것도 영상을 보면은 명확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다초점 렌즈를 한다고 그랬어요. 연속 초점 렌즈. 그랬더니만 병원에서 뭐 연속 초점을 할 거면 어차피 빛번짐도 비슷할 텐데 다초점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때는 렌즈를 선택하지 않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렌즈를 선택할 거라고 해서 저는 그때 가서 렌즈를 자세히 설명해주고 뭐 어떤 특성이나 이런 거 설명해주고 저에게 맞는 렌즈를 추천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결국은 선택은 개인의 몫이었어요. 그래서 지인들을 통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동일한 업종으로 업무를 보고 계신 사장님께서 근거리 30cm로 맞추면 정말 편하게 너의 업무를 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안이 더 와도 정말 가까운 거 보고 나중에 멀리 보는 건 안경을 쓰고, 그래서 일상생활은 안경이 없이 생활을 하고 먼 거리를 볼 때만 안경을 쓰고 생활을 하면 굉장히 편할 거다 라는 조언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이제 선생님을 또 뵈러 갔어요. 의사 선생님을. 수술 1주 전에 주치의 선생님을 다시 만난 거죠. 다시 만나서 이제 그 렌즈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만 제가 30cm 근거리 렌즈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단초점으로. 그랬더니만 40cm 정도가 적당할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40cm 근거리로 일단 결정이 나고 얘기가 끝났어요.
그렇게 됐는데 막상 저도 살짝 걱정이 되는 게 오른쪽 눈만 근시로 되고 왼쪽 눈은 정상 눈인 거예요. 그래서 살짝 걱정이 되고는 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아이헨스라는 렌즈를 좀 또 추천을 해주셨어요. 제가 오른쪽 눈은 근시, 왼쪽 눈은 원시로 이렇게 보려고 짝짝이를 만든 얘기를 했더니만 그러면은 아이헨스 렌즈를 좀 써서 그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하셨는데 저는 단호히 또 들은 게 있으니까 단초점 근거리 렌즈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하고 정리를 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까마득히 잊고 있다가 출장을 좀 제가 있어서 출장을 갔다 와서 그 수술 전날 복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당일날 이제 수술을 갔는데 그때도 제 마음은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수술장에 지지지지 끌려 들어가서 그쵸 이제 환자의 마음이죠. 환자의 마음으로 이제 그 수술장에 들어갔어요. 수술장에 들어갔는데 저는 이제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죠. 근데 주치의 선생님이 저를 보면서 당신은 한 번도 근시로 살아본 적이 없다. 당신의 눈은 정상의 눈이었고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보면서 살던 눈인데 갑자기 어느 날 근시를 하면 굉장히 불편할 거다. 힘들고 그래서 문득 또 아이엔스가 생각이 나서 그러면은 이제 아이엔스로 얘기가 넘어가서 좀 아이엔스를 근거리로 맞춰서 근거리와 좀 더 먼 거리를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그러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의견이 좋으세요. 하도 많이 해보셔서 저도 그 의견을 따라서 아이엔스로 현장에서 수술하기 바로 직전에 아이엔스로 바꿨어요. 아이엔스로 바꿔서 근거리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수술하는 내용은 지금 제가 환자복을 입고 하는 내용이 따로 있어요. 그거는 수술하는 내용을 제가 환자복 입은 상태에서 환자의 마음으로 약간 그 뭐라 그럴까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로 보여드릴 거고. 안녕하세요, 기다리 아저씨예요. 오늘 백내장 수술을 들어가요. 오른쪽 눈을 할 건데 백내장이어서 앞이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하는데 저는 다초점을 안 하고 조언을 듣고 지인의 조언을 듣고 일반 렌즈 근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40cm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수술이 끝나고 쭉 진행 경과를 한번 공유 드릴게요. 수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들어갈 때는 좀 긴장을 많이 했는데 막상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근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근거리 단렌즈를 해서 가까운 거 40cm로 맞췄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근거리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제 눈도 근거리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선생님하고 타협을 하고 아이헨즈로 약간 근거리까지 볼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수술을 시작했는데 천장에 점 3개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장에 점 3개를 보는데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눈을 벌려놔 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수술을 하는데 어느 순간 아니죠. 물을 엄청 붓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기구가 들어와서 눈에서 뭔가 움직이는 느낌이 많이 났어요. 뻐근해요. 그리고 레이저로 소리가 둥둥둥둥 거리면서 징징징징 거리면서 한참을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갑자기 뭐가 환하게 바뀌더니만 불이 3개가 보였어요. 선명하게. 그때가 아마 렌즈가 들어간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러고 나서는 금방 수술은 마무리됐고요. 결국은 저는 지금 이제 봐야 알겠지만 아마도
아주 근거리는 아니고 근거리에서 먼 거리까지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아까 3시 10분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마취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4시 10분에 물을 먹었어요. 이거는 물을 먹어서 토하는지 안 토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래요. 그래서 물을 먹고 또 기다리는 중이에요. 물을 먹고 부터가 없으면 5시 10분 1시간이 지나고 나면 밥을 준대요. 배가 많이 고파요. 어제 12시에 그럴 줄 알고 내가 도넛 4개를 먹었는데 그래도 엄청 배가 고프네요. 빨리 5시가 왔으면 좋겠어요. 5시 10분이 지나서 5시 30분이 되면 퇴원이랍니다. 저는 수술을 한 지 만 하루가 지났어요. 오늘 2시쯤에 눈을 오픈을 하고 오른쪽 눈을 이쪽 눈 오른쪽 눈 여기구나. 여기 오른쪽 눈을 오픈을 하고 이제 시력을 측정했어요. 시력을 측정했더니 왼쪽 눈은 제가 안경을 벗고 왼쪽 눈은 0.5, 오른쪽 눈을 측정했는데 오른쪽 눈도 0.5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일반 약 한 3m 정도 떨어져서 측정하는 시력 측정기 있잖아요. 그걸로 측정을 했고 0.5, 0.5, 0.5, 0.5의 시력을 확인했어요. 그러고 나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주치의 선생님은 약간 다른 표를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로 이렇게 이렇게 비춰봤어요. 그래서 40cm 거리일 때 얼마큼이 잘 보이는지, 그 다음에 60cm 거리일 때 얼마큼이 잘 보이는지 그거를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보니까 너무 잘 읽히는 거예요. 그 왼쪽 눈은 가리고 오른쪽 눈이 백내장 수술을 했으니까 오른쪽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죠. 봤더니만 40cm 너무 잘 보였어요. 60cm 너무 잘 보였어요. 사실은 핸드폰으로 보면 이렇게 30cm까지 잘 보이더라고요. 저는 이 영상을 한 20cm 거리에서 찍고 있는데 20cm는 조금 그렇고 30cm 가까이 25cm부터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cm가 잘 보이고 25cm부터 컴퓨터로 한 60cm 거리 그 굉장히 잘 보여요. 그리고 저 멀리는 사실 뭐 어디까지 보이냐면 한 5m 거리에 있는 벽시계의 글자들도 굉장히 잘 보이고, 그리고 뭐 하여튼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저는 사실 안경을 벗고 다녔었거든요. 0.5 시력으로. 그러니까 0.5 시력을 가지고 지금 수술을 아이엔스로 수술을 하면 0.5, 0.5가 나오니까 사실 저는 일상생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오른쪽이 근시가 좀 더 생겨서 약간 뭐라 그럴까, 돋보기를 살짝 뜨는 느낌? 약한 돋보기? 그런 느낌이고, 사실 이거는 약간 적응되면 없어질 것 같아요. 적응되면 없어질 것 같고, 지금은 오늘 첫날인데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막 우겼듯이 이렇게 30cm 단초점 근거리로 30cm를 우겨서 했으면 사실 굉장히 어지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안경을 쓰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저 멀리는 좀 보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주치의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대로 아이엔스 렌즈를 근거리로 이렇게 맞춰서 수술을 했더니만 아주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첫날은 완전히 이 보호막 있잖아요. 이 보호막을 이렇게 눈에다가 완전히 가리고 있었어요. 완전히 가려갖고 붙이고 있어가지고 이게 뭐가 되는 건가 마는 건가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녁에 약을 넣어요. 저녁에 하루에 이렇게 3번, 4번 넣는 약, 그 다음에 이렇게 요거는 3회 넣고 요거 잘 때까지 한 번 더 넣는 약을 2가지 주는데, 이거를 밤에 와가지고 저녁 때 이제 눈을 살짝이 얘를 싹 이렇게 까고 안약을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은 눈썹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래서 얘로 눈썹을 쫙 녹이고
녹이고 수술할 때 붙었던 그 찌꺼기들이 붙어있는 걸 녹이고 눈을 싹 떴는데 와, 그 선명함이 갑자기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원래 있던 눈은 약간 누런색이 껴있다고 하면 새로 그 아이엔스를 넣은 눈은 정말 선명함 그 자체, 파랑색은 정말 파랗고 막 색감이 정말 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도 좀 멀리만 봤었는데 멀리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안약을 이렇게 2가지 넣고 또 이렇게 덮고 하루를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오늘이죠. 오늘 좀 열어가지고 봤고 병원에 가서 활짝 열고 봤는데 색감이 너무 좋고 그래서 저는 그 옆에 키보드 있잖아요. 그 간호사들이 보는 모니터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고 와, 야, 키보드가 저기 모니터에 있는 글자가 다 보여. 이제 노안도 해결됐고 백내장도 해결됐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쾌재를 부르면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선생님 말씀으로는 40cm에서는 1.0, 60cm에서도 1.0의 시력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하루가 지난 상태고 일주일 정도 지나면 초 도수가 약간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여기서 뭐 많이 바뀔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지금 눈 상태는 굉장히 좋아졌고 안경은 한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제대로 자리를 잡으면 그때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 수술하고 여기 보시면은 주의사항 수술 부위 관리 낮에는 안경 밤에는 보호대를 2주 동안 착용합니다. 눈을 비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눈 보호대예요. 이거를 2주간 착용을 이렇게 눈을 딱 붙여서 밤에 눈 비비는 거를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붙이고 2주 동안 생활을 하셔야 되고 좀 불편하실 거예요. 저는 하루 붙이고 잤는데 사실 뭐 별 불편함은 없더라고요. 그리고 퇴원 시 받은 안약 이렇게 2개를 요건 4번 요거는 3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요거는 잘 때까지 한 번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안약은 1개월 동안 넣고 안약을 점안한 후 5분이 지난 후 다른 안약을 점안합니다. 이거는 2개가 뭐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 아무거나 넣으면 되는데 그 안약이 흘러내리는 거 방지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퇴원 후에는 세수는 1주 후부터 가능하대요. 그래서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자 보자 어디 갔더라 여기 또 아이템을 구했습니다. 사실 와이프가 전에 눈 수술을 살짝 했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아이실 패치 이거를 딱 갖다 주고 이걸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눈에다가 착착착착착 붙이고 굉장히 잘 붙어요. 방수도 잘 되고. 그래서 방수까지는 아니고 눈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수건으로 이렇게 감싸고 저는 이렇게 누워있고 와이프가 물을 차차차차 뿌려서 여기서 머리를 감겨줬어요. 그러고 나서 샤워기로 몸을 싹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씻으실 때는 눈에 물이 들어가서 눈에 염증이 생기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붙이고 꼭 수건으로 가리고 뭐 주변에 뭐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머리 감고 샤워하시면 돼요. 자, 샤워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붙이면 이거 괜찮아요. 이런 거 쓰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세수는 1주 후부터 가능. 기존에 드시던 약은 먹어도 되고 찜질방, 사우나, 술, 염색, 펌어는 1개월 후부터 독서, 휴대폰, TV 시청 이런 거는 다음 날부터 가능. 오늘부터 되는 거네요. 퇴원 후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여기로 연락하라고 합니다. 어쨌든 밤에 이게 아니고 이거는 세수할 때 밤에 이 보호대 눈 보호대 이거 이렇게 딱 붙이시고 비비면 안 되니까 딱 붙이시고 주무시고 그 다음에 약 요거 2개 크라비트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무슨 약을 줬냐 하면 소염 진통제. 이거 1일 2회 아침 저녁 식후에 복용. 근데 사실 뭐 그렇게 아프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먹었습니다. 진통, 소염 효과도 있으니까. 그리고 크라비트 점안액 1.5%. 이거는 결막염 등의 세균 감염의 치료로 사용되고, 그리고 프레드 포르테 점안액. 이것 또한 염증을 경감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 그 다음에 크라비트 요거는 3번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잘 넣고 있고, 저희 수술하는데 비용도 궁금하셨을 거예요. 자, 비용은 여기 보시면, 자, 환자 부담 총액 80만 1850원. 요거에다가 처음에 검사할 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중간중간 왔다 갔다 하는 비용 뭐 이렇게 해서 ING로 하면 대략 한 100만원 정도가 들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원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리고 비급여 선택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여기 요거 ING 써가지고 55만원이 비급여 선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저의 백내장 코드는 H26.9예요. 상세불명의 백내장. 저의 질병 코드는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소견을 받았냐 하면, 초음파 수정체 유화술을 진행했고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헨즈는 연속 초점 렌즈인가 봐요. 그래서 근거리 시력을 고려하여 연속 초점 렌즈를 삽입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1일차 사용기였고, 1일차 사용기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백내장 수술하고 아이헨즈로 근거리 바짝 당겨서 백내장 수술 했을 때 1일차 1일이 지나고 나서 굉장히 잘 보이고 선명하고, 그리고 40cm에서는 1.0, 60cm에서도 1.0의 시력을 볼 수 있고, 약 한 3m에서는 0.5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정도의 조건을 사용하시면, 그리고 이런 조건은 모니터를 많이 보고 노트북 많이 보고 그 다음에 핸드폰 작업하기에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조건으로 했고 굉장히 1일차까지 현재 만족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제임은 1일차라서 부작용이라고 하기는 모호한데, 아까 병원에서부터 안대를 벗어서 안대를 벗고 나서 눈을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면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볼 때 또는 왼쪽으로 볼 때 갑자기 이렇게 바꾸면 뭔가 프레임이 끊기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8시쯤이고 그로부터 한 6시간이 또 지났어요. 6시간, 7시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런 현상도 좀 덜하고, 또 병원에서 안대를 딱 벗었을 때 약간 돋보기를 썼을 때 어지러운 느낌? 그러니까 제가 근시로 당겨놨으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하네요. 그 돋보기를 썼을 때의 느낌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그 느낌이 좀 잠깐 있었고요. 집에 와서도 좀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또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이 흐르면 얘는 점점 없어질 것 같아요, 느낌상. 안경 처음에 맞췄을 때 약간 어지러운 느낌 있잖아요. 어지러워가지고 좀 불편한 느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좀 눈에 익으면 뇌가 얘를 인식하고 이런 놈이다 라고 인식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인 눈을 가지고 있고 약한 시력은 안경 벗고 0.5 정도의 시력을 가지고 있고, 노트북이나 모니터를 자주 보시고, 그리고 핸드폰 작업,
이렇게 유튜버 뭐 이런 작업을 많이 하신다고 하시면 아이핸즈로 바짝 당겨서 약 한 40cm 정도 이 정도로 초점을 맞추시는 수술을 하시면 저 정도로 약간 뭐 40cm, 60cm는 1.0 정도의 시력을 가질 수 있고 3m 정도에서는 3m, 4m 이 정도에서는 0.5 정도의 시력이 나오는 맨눈으로 그 정도 시력이 나오는 눈의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멀리 보실 때는 뭐 편하게 일반적으로 어차피 0.5 정도 시력이시라면은 안경을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쓰고 이렇게 안경을 딱 쓰고 생활하시는 것도 이런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올리고 제가 또 한두 달 후쯤 중간중간 영상을 찍어서 어떤지 그런 것도 한번 좀 올려봐 드릴게요. 저 이거 영상을 찾아서 헤매다가 진짜 며칠을 봤거든요. 며칠을 봤는데 몇 분 것밖에 못 봤어요. 근시로 하신 분 두 분을 봤고 그 다음에는 다초점 하신 분을 봤고 근데 아이엔즈 시술하신 분은 잘 없더라고요. 어쨌든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선택하시는데 저 백내장의 렌즈 선택하는데 정말 마지막 수술장에 들어가서까지도 의사 선생님하고 이 상담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건 뭐 사실 눈에다 넣는 거라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고민들 많이 해보시고 본인에게 적합한 렌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말고 다른 분들 영상도 많이 참고하시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해보세요. 꼭 이 눈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뭐 제가 이제 사용하면서 이 눈에 이렇게 이 조건으로 했을 때 사용하면서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